안녕하세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플레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위로조입니다. 저희 조는 중간 발표 때의 주제와 동일하게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메인 주제로 잡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달라졌기에 해결 방안 제안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최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세부 주제 선정 과정 및 지역 선정 과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사전 인터뷰부터 태안 현장 답사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해결 방안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대주제는 업사이클링을 통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과 다르게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란 쓸모없어 보이는 폐기물, 찢어진 튜브 찌꺼기, 해조류 등을 해양 부근에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유용한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국 폐기물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기준 18,149만 톤, 2020년 19,546만 톤, 2021년 19,738만 톤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한 단계 진화한 재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투입량이 낮고, 이로 인해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이 있어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에 업사이클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충청남도에서 업사이클링 관련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업사이클링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업사이클링 상품 판매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결지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킬링 콘텐츠를 업사이클링으로 잡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판매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보령을 생각하였으나 보령에서는 이미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렇기에 같은 입지 조건인 충청남도 내 부근이면서 해양 쓰레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 태안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인터뷰는 태안군청에서 2번, 꽃지해변에서 1번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 과장 박호성 과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추진력이 강한 어느 개인, 깨어있는 이장, 외부에서 귀촌한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고 도시 물정을 잘 아는 사람 등의 존재 여부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태안군 자체 내에서는 관련 사업이 성과가 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 주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10여 년 전 사업이기에 태안 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벽가리 마을 등 일부는 자립에 성공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태안 군내에서 업사이클링이 성공한다면 태안 군내 일부 성공한 정보화 마을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광식 팀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관련 인터뷰를 통해 현재 태안군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태안군은 재활용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 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역시 주민들에게 님비 시설로 받아들여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건설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구 초기 생각했던 주민 플로깅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대부분이 낚시 그물망이나 부피가 큰 쓰레기인 경우가 많아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플로깅 등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주민 참여 문제 역시 거론하시면서 외부 주체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업사이클링 관련한 사업을 제안을 드리자 재활용 처리장이 하루빨리 건설이 되고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여 처리가 빨라진다면 그 후에야 업사이클링 사업이 시행될 수 있고 태안군 역시도 업사이클링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태안군의 업사이클링 사업 관련한 제안을 드리기 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 최종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꽃지해변 부근에서 수산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과 인터뷰였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해양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정도의 의식은 주민들 전반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면담을 진행하였던 네 분 모두 미로조가 초기에 생각하였던 단순 플러깅 행사, 업사이클링 상품 판매에 대해선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플로깅 및 비치코밍의 경우 태안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단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쓰레기들이 많은 관광지역 및 주거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위를 좁힐 필요성 역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업 투자 연계 등 외부 주체의 참여를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다양성과 재정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기에 사업을 제안할 때 이를 홍보하고 기획하도록 돕는 홍보 및 기획 주체와 재정 담당 주체에 있어 외부적 도움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및 생존권이 달릴 문제가 아닐 시 시민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경각심 있게 인식하지 않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및 팀장님들의 면담에서 이장 혹은 마을 주민 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부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역시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한계점을 종합해 최종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위로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대외 협력적 측면입니다. 먼저 서해안 지역의 연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단일 행위자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을 통해야 성취할 수 있으므로 교류와 활동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사 당시 해양산업과 과장님과의 인터뷰에서 충청남도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시행체계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태안군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온 공문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정책 및 지원 교류에 있어서 시차가 있거나 협력이 미비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안군은 충청남도의 하급 지자체로서 도청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해양 쓰레기는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류에 따라 여러 지역을 순환하므로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부분 간의 지역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예시로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해양수사부 장관은 한 달간 해양 청소 활동을 진행하여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어부에게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사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해양 플라스틱 수거율을 70%까지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어부 한 명이 매일 최소 4kg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양 정책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에 어부들이 먼 바다까지 조업을 나가면서 수거하는 해양 쓰레기가 어느 특정 지역의 관할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전국적 범위의 정책처럼 충청남도 전체 혹은 서해안 전체 지역끼리 협력하여 연계한다면 광범한 영역에서 쓰레기 수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군청, 외부기업 구성의 마을 3조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태안군 주민, 태안군청, 외부 기업이 참여하는 3마을 조직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해양 쓰레기에 대해 소통의 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치규약을 제정, 수산자원을 보존, 관리, 이용하는 자율관리 어업의 전국 공동체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태안군도 마을 3조직 협의체를 형성하고 분기마다 충청남도청이나 보령시와 같은 주위 지자체 담당자들을 초대하고 성과를 나눈다면 해양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태안군 내 행위자들의 협력과 더불어 외부 해미장의 협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님비 현상으로 연기 중인 해양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또한 빠르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답사 당시 수산식당 사장님은 쓰레기가 해변보다는 한국 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지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잦은 주민 간담회와 마을 조직 협의체를 통하여 태안의 해안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면 의견 합치와 센터 건립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연계를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여 지역 행사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ESG, SDG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기업의 사회 참여와 연계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지역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비치코인, 환경운동을 의미하는 비치코민과 동전의 합성어입니다. 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안덕면 특수시책으로 2개월간 진행한 결과 성과가 매우 우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힙니다. 이 외에도 반려해변 협약, 해양 쓰레기 교육 봉사, 정크아트 체험 등 다양한 활동과 기업을 연계했을 때 해변 정화는 물론이고 참여자 다수 확보, 태안에 대한 홍보 촉진, 주위 상가들 수익 증가, 기업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비용 편의 분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측면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단위별 태안 입금이를 선출하고 양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진행한 새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태안군의 현 문제점은 마을 사업 진행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부재였습니다. 마을 단위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착안하여 열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태안 입금이를 선정하고 군청에서 지속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태안 입금이는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마을 단위 사업 전개를 위해 군청과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며 궁극적으로 마을 참여 사람들의 참여를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태안 입금이로서 활동할 경우 소정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역화폐 제공, 입금이가 사업 제안 시 군청에서 우선 검토, 수료증 발급, 군청 공무원 근무 희망 시 가산점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 관계자 간 자유로운 협의를 위한 올핸즈 미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안군에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군민과 정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었습니다. 더불어 관광업과 어업이 모두 발달한 태안군의 특성상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쓰레기 처리장의 건립의 찬반이 분명합니다. 직무의 대표자나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경우 의견이 완벽히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군청 차원에서 마을별로 분류하여 돌아가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All Hands Meeting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관리 어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 논의된 해양 입금이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정부 주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어업 규약을 제정하고 다양한 해양 활동을 기획하도록 자율관리 어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인접 지역인 서산에서 송석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율관리 어업을 진행하며 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장 휴식연제를 운영하며 과다의 휴식을 주기도 하며 남획 및 해양 쓰레기 문제를 막기 위해 특정 어구의 사용을 금하는 등 주민 자치적으로 바다 지키기에 나서고 있어 해상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 측면에서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력을 이용한 쓰레기 수집 스테이션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방 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태안군청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여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해양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해양 활동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 덜 유해한 수력 자체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반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처리한 바가 있는데 해안선을 따라 부동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파도의 힘을 이용해 해양 쓰레기를 모르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동 스테이션 기술은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 말고도 쓰레기가 떠내려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션이 설치된 곳에 폐기물들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전등을 단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디자인 측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스테이션 형식이기에 국민들의 반대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유 쓰레기 수거 배터리 모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혁신 기업 중 바다에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가 해안선에 닿기 전 배터리 모듈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을 고안한 기업이 있습니다. 해안선 위주의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계인데 과정을 거친 후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한다면 플로깅 프로그램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형 쓰레기 수거 로봇을 위한 해양조화 활동입니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 대학 연구진의 미군 해군 연구소와 협력하여 해양 쓰레기 수거 목적의 해파리 로봇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해파리와 움직임이 유사하다는 데서 해당 명칭이 붙었으며 실제 해파리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스너츠와 다른 해양 동물을 피하고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 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2022년 태안에서 수중 로봇 청소기로 해양 쓰레기 수집을 활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조사를 통해 이같이 부피가 큰 로봇들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스노초와 해양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진력이 좋으면서도 부피가 작고 소음을 줄인 해양 로봇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조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주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현재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 및 법 개정에 관한 이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로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재활용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직접 현장 답사를 나가 위로조가 생각한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접 태안군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 태안군은 해양 쓰레기 자체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위로조는 업사이클링을 통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소주제에서 해양 쓰레기 자체의 처리에 관한 해결로 주제를 변경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장 방문을 해보니 생각보다 크기가 큰 정책들을 시행하려 해도 주민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반대가 심하여 주민들과의 협의 및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태안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님비 현상으로 인해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타 지역보다 훨씬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달 정도의 기간, 즉 플레이 수업을 듣는 한 학기 동안 마을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실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였고 기한 및 인원 측면에서 보완된다면 더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답사를 통해 문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실현성 측면에서 사전에 세운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조가 제시한 모든 방안이 채택될 수는 없겠지만 그중 몇 개라도 도입되어 태안군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위로조도 단순히 플레이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안을 고안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